안녕하세요. 아람이피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하대 정시 등급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숭실대학교의 정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를 정시에서 4등급으로 간다라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정시 4등급, 높은 4등급이라고 했을 때 한 100분위 평균 한 76 정도, 75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산점이 숭실대는 많아서 정시 지원의 틈새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좀 4등급에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문과 수학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문과 학생들이 유리해졌죠. 그리고 사탐 가산점까지 생겨서 5%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인문계열에서 변경 전에는 수학이 25%를 반영했어요. 그런데 축소됐어요. 20%로. 그리고 탐구 비율을 늘렸습니다. 경상계열에서도 수학이 35%나 반영을 했었는데 30%로 축소했고 탐구 비율을 늘렸습니다. 사탐에서 가산점까지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사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보다 오히려 사탐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다시 학과별로 보겠습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가 35%고요. 수학이 20%, 그리고 영어는 20%, 탐구는 12.5%인데 탐구하고 영어 비율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경상계열에서 수학이 30%고요. 자, 자율전공학부 인문에서는 30%가 국어, 25%가 수학입니다. 자연계열에서 수학의 비중이 35%로 크죠. 영어 등급별 점수표 보겠습니다. 인하대를 봤을 때 인하대는 1, 2, 3등급이 거의 좀 비슷했죠. 그런데 4등급만 인하대에서는 받지 않으면 됐었는데요. 숭실대는 1과 2등급, 3등급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1등급은 200점을 주고 2등급은 194, 3등급은 186을 줘서 좀 점수 차이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영어 비중이 좀 있습니다. 자, 가산점을 팍팍 주는 숭실대학교를 보면요. 자, 일단 사탐에서 가산점 생겼다고 그랬죠. 5% 가산점입니다. 인문, 경상, 자율전공학부 인문. 그리고 장계열 1에서는 이제 대부분 공대겠죠. 미적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의 7%나 가산점을 줍니다. 오, 대박이죠. 과탐에서는 100분위 점수의 5% 가산점을 주고요. 장계열 2에서 그리고 자율전공학부의 자연에서는 미적기하 응시했을 때는 5% 가산점, 과탐 5% 가산점을 주고요. 한국사도 가산점을 줍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국사는 가감을 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감점이 없고 5등급부터 감점을 해왔는데요. 숭실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점을 줘요. 그럼 1등급 받은 학생은 이제 1000점 만점에 환산 점수가 10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럼 1004점이 되겠죠. 가산점까지 하면. 그래서 한국사도 중요해지죠. 자, 수능 환산 점수 1000점 만점으로 한번 보면 문과에서는 대부분 890대고요. 영어 영문학과에서 70%컷이 좀 높네요. 900점. 그리고 법학과가 902점인데 법학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법학과의 그 수능 100분위 평균은 국수탐 영어를 제외하고요. 자, 83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 영문은 82고요. 그래서 100분위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80대 초반이 되겠죠. 자, 그런데 법학과에서의 수능 100분위가 가장 높은 학생을 보니까 85, 한 87 정도 되죠, 이 학생은. 근데 가장 낮은 학생은 75분이 안 됩니다. 10점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4등급에서 숭실대를 합격한 케이스가 생긴 겁니다. 자, 100분위 평균 7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럼 다 4등급이고 영어를 2등급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환산 점수는 863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반영 비율을 높게 하려고 제가 국어를 2등급으로 했고, 자, 100분위 평균은 이제 좀 75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좀 낮게 했고요. 100분위가 71, 71로 사탐은 했고요. 그랬을 때 환산 점수의 차이가 882로 거의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서, 그러니까 비율이 높은 국어에서 좀 등급을 잘 받은 학생이 훨씬 더 환산 점수가 유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자, 그렇게 되고 또 가산점까지 이번엔 사탐에서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틈새 전략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과에서도 다른 학과들도 터진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1등과 꼴찌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100분위 평균으로 보면. 자, 언론홍보학과 같은 경우에도 1등과 평균이 한 10점 가까이 100분위 평균 차이가 납니다. 자, 이과도 보겠습니다. 이과에서도 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4등급 학생이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펑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올해는 가산점 노리고 그리고 반영 비율 노리고, 네. 자, 이렇게 노렸다라고 했을 때 틈새를 좀 활용해서 대박이 나는 케이스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